안녕하세요. 분양권 평면분석 탭입니다. 오늘은 시와 MTV 공동 사블럭 시흥, 금강, 펜테리움, 오션베이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MTV는 시흥시에서 남쪽 끝에 위치해 있고요. 수도권 제2외곽 순환도로 인천 안산 구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교통에 대한 혜택은 크게 없어 보이고요. 기존의 편의시설이라고 하면은 시흥 스마트 허브, 북측 상단에 있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이 있고요. 편의시설 면에서는 그렇게 먼 거는 아니니까 편의시설 이용 면에서는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지만 시흥시 남측 끝자락에 위치한 부지에 있다. 그 중에서 이번에 공동 1블럭에 해당하는 시와 MTV 파라곤, 공동 4블럭에 해당하는 시흥, 금강, 펜테리움, 오션베이가 이번에 같은 날짜에 청약 예정이고요. 시와 MTV에서는 공동주택 부지 이렇게 1, 2, 3, 4 4개 부지와 주상복합 1, 2 부지,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상에는 3부지까지 나와 있는 걸로는 돼 있지만 3부지는 사실상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현재까지는 공동주택 4개와 주상복합 2개 부지가 시와 MTV 내에서 주거가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다. 그 중에서 지난번에 분양했던 호반 서미 퍼스트 시흥 같은 경우가 공동 2블럭에 해당이 됐고요. 이번에 1블럭에 MTV 파라곤과 4블럭에 금강 펜테리움 오션베이가 이번에 분양을 하는 거고요. MTV 파라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전면에 주상 1부지가 있고 주상 1부지의 높이 자체는 35층 이하. 현재 MTV 파라곤 같은 경우는 최고 층수 30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는 단지다 보니까 이 앞부분에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MTV 파라곤의 조망은 앞에 주상복합 부지로 인해서 막힐 것이다. 그에 반해서 금강 펜트리움 오션베이의 경우에는 이 전면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확실히 이 오션베이라고 이름을 지을 만큼의 조망은 열릴 것으로 보여진다. 평형대를 보시면 공동주택 부지 자체가 지금 공동 3부지는 아직 분양 전이고요. 공동 3부지처럼 60 이하와 60, 85 이하로 계획되도록 지구 단위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분양했던 호반 서밋의 경우에도 5984로 분양을 했고, 이번에 공동 1블럭인 MTV 파라곤도 5984 평형대로 분양을 하고, 시흥 금강 펜트리움 오션베이도 59, 60, 84로 이번에 분양을 한다. 아직은 예정에는 없지만 주상 1, 2부지에서 담당하고 있는 평형대는 주상 1부지 같은 경우는 60, 85 이하, 그 다음에 85 초과로 되어 있고 주상 2부지조차도 60, 8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전용 84에 대한 신축 공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대지 중심부에 이제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해 있고요. 사실상 이렇게 공동주택 부지 4개, 주상복합 부지 2개로는 좀 탄탄한 학원가들이 형성되기에는 좀 어렵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수요 자체가 많지 않으면 그만큼 조금 학군이나 이런 데 좀 성장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이 이 주상복합과 공동주택 부지들이 감싸고 있는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번에 분양하는 공동1 MTV 파라곤 입장에서는 일단 주상복합 부지에 일단 조망도 가려져 있고 이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에서의 거리도 저 정도면 좀 먼 걸로 보여지고요. 그에 반해서 금강 펜트리움 오션베이의 경우에는 바로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학교에 대한 접근성은 신호등을 건너지 않고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은 날짜에 분양을 하니까 공동 1블럭과 공동 4블럭을 비교했을 때 우선은 금강 펜테리움 오션베이가 입지적인 면에서는 더 좋은 게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요. 배치도 보시면요.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모두 단지 서측에서 진입을 하고 있고요.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모두 다 주차 경사로를 통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다. 평형대를 보시면 이제 이번에 총 분양하는 세대수가 930세대로 되어 있고요.
평형은 앞서 말씀드린 59, 60, 84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 단지 내에서 그래도 평형대가 높은 84가 조망이 확보되는 곳에 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지금 보시면 105동의 5호, 6호 라인 같은 경우가 이제 앞동에 의해서 조금은 조망이 가려질 수 있다. 하지만 6호 라인 같은 경우도 비껴서 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조망이 전부 다 막혔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84가 조망이 좋은 위치에 놓으려고 노력을 한 것 같고요. 그 외의 위치에 5구 평형대를 배치를 해서 더 대형 평형에다가 조금은 더 가치를 부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린생활시설은 대지에 주치입구 좌측에 위치해 있고 102동 이 6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주차 경사로의 통행에 따른 이쪽 부분에 이제 경고 사이렌 같은 게 설치가 될 텐데 그 경고 사이렌에 의한 소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간섭이 있을 수 있다. 주민공동시설의 경우에는 1층과 지하 1층으로 2계층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위치를 보시면 지금 이쪽 부분에 주민공동시설이라고 되어 있고 실버센터라고 되어 있고요. 이쪽 부분이 썬큰으로 보여진다. 이 썬큰 부분이 이쪽 썬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쪽 주민공동시설 헬스장 같은 경우가 이쪽, 그 다음에 실버센터가 이 뒤쪽에 해당되고요. 지하 1층 기준으로는 이 썬큰을 중심으로 해서 서축 부지에 골프 연습장과 관리사무소가 위치해 있는 것 같고요. 이 실버센터 하부 부분으로 해서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주민공동시설의 이용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이 전면 바다 조망권이라든가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의 접근성 측면에 있어서는 103동이 이 부지 내에서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초중 유치원도 단지 내 도로를 거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 104동까지도 단지 내에서는 확실히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다. 높이 잠시 보시면요. 일단 최고 층수 자체가 30층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103동, 104동, 3호, 4호 라인에 해당해서만 30층이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29층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쪽 자체가 측벽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망권이라고 할 만한 거는 이 전면으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망은 103동의 4호, 6호 라인과 1, 2, 3호 라인, 그리고 104동의 4호, 6호 라인하고 106동의 1, 2호 라인이 84 기준으로는 확실히 조망이 열릴 것 같다. 그리고 104동도 어차피 이 동측에 있는 이 부지들이 낮은 층수로 계획되는 부지들이기 때문에 조망권 자체는 넓게 열릴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화살표로 된 거리조차도 지금 이 거리 자체가 30m이기 때문에 이 화살표에 대한 거리는 못해도 100m는 넘어갈 거기 때문에 앞부분도 열린 조망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5구 타입의 경우에도 사실상 이 정도 거리가 인동이 열려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바다 조망이 되냐 안 되냐로 봤을 때는 84 타입이 좋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얘기 드릴 수 있지만 전면에 열린 조망으로만 봤을 때도 아무리 못해도 60에서 많게는 90m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5구에 대한 전면 조망도 크게 답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위 세대 보시겠는데요. 일단은 5구랑 60으로 계획되어 있고 5구가 보시는 것처럼 101동, 106동의 3, 4, 5, 그 다음에 102동의 전부, 105동의 1호부터 4호 라인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5구를 보시기 전에 잠시 보실 게 60인데 60의 경우가 동일한 5구, 4호 라인인데 일부 층수에 한해서 60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잠시 설명드릴 게 5구랑 60이 일단 왜 60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에 대한 규격은 동일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5구 타입 자체가 분양평면이 이렇게 미러로 뒤집힌 형태라서 차이가 뭘까라고 궁금해 하실 수는 있지만 5구랑 60의 단위 세대는
동일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5구 타입의 침실은 전면 3.3에 깊이 3.0으로 되어 있고요. 3.3에 3.0이면 가구를 같이 설치하기에는 어려운 실규격이라고 이제 평소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예를 들어서 60cm짜리 장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남는 길이가 2.7m고 그러면 이쪽에 침대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이 침대가 문 깊이 1m를 제외하고 남는 공간이 2m예요. 그러면 이쪽에 침대를 설치하더라도 퀸 사이즈 정도 1.5m에 해당하는 퀸 사이즈 정도를 설치를 해야 이쪽에 통로 60cm 남고 이쪽 침대랑 창문 사이에 50cm 남아서 발코니에 빨래를 널러 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그렇다 하더라도 장 깊이 60에 통로 60, 침대 2.1m 쓰면은 이제 아무래도 안방이긴 하지만 되게 좁아 보이기 때문에 인접하게 알파룸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알파룸을 이용해서 드레스룸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침실은 온전히 벽면에 침대를 붙이고 사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침실 2는 전면 3.0에 깊이 2.9고요. 전면 3.0에 깊이 2.9면은 이쪽에 60cm짜리 장 설치하고 남는 공간이 2.3m. 그러면 이쪽에 침대 깊이가 2.1m니까 남는 공간이 90cm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책상을 설치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공간 구성이 그렇게 깔끔해 보이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하려면 할 수는 있는 구조다. 침실 3번은 전면 2.7에 깊이 2.9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쪽이 침대 놓고 침대 깊이가 2.1m 정도 되니까요. 남는 공간이 80cm죠. 그러면 뭐 커튼 빼고 한다고 했을 때도 70cm면 이쪽에 장을 이렇게 놓고 뭐 사용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쪽에 책상을 놓고 사용하면은 사실상 뭐 2.7m든 3.0m든 공간 구성은 뭐 어떻게든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더블 침대에 들어간다고 보고 이쪽에 1.2m짜리 책상까지는 놓을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알파룸은 전면 2.4에 깊이 2.1이고요. 실질적으로 2.4에 2.1이면 아빠들 아빠방 책상을 놓고 사용을 하던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실을 좁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쪽 공간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공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알파룸을 그냥 드레스룸 형태로 이용하는 게 조금은 더 현실적일 수 있겠다. 주방은 일자로 되어 있고요. 이 주방 길이가 3m. 3m면은 사실 넓은 공간은 아니니까 요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불편할 수 있다. 식탁 구성은 이 좌우로 모두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중심으로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놓고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놓고 사용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보여진다. 다용도실은 세탁기와 건조기 나란히 넣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규격은 되어 보이고요. 거실은 전면 3.7에 깊이 3.05m 정도 되고요. 일단 5구의 포배인데도 불구하고 거실을 3.7m까지 만들어줬다는 거는 사실상 신경을 많이 쓴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60 타입은 이 공간의 실 구성 자체가 5구랑 동일하기 때문에 60은 5구 설명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84A는 84 타입 중에서 가장 많은 세대수를 차지하고 있고 103동, 104동, 106동, 105동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그 중에서 105동이 가장 조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리하다. 조망이 불리하다기보다는 다른 위치에 있는 평형대들 같은 경우는 바다 조망까지도 가능한데 유일하게 105동에 한해서만 단지 내 조경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길이 자체가 이쪽 길이가 지금 30m예요. 그러면 대충만 저 간격을 비교해 보더라도
아무리 못해도 80에서 90m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단지 내 조경을 바라보는 조망도 크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단위 세대 보시면 84A, B, C를 비교를 했을 때는요. 일단 84B와 C가 일단 평형의 크기 면에서는 A보다는 더 장점이다. 라는 거는 일단 알고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침실 1번 같은 경우는 전면 3.8에 깊이 3.4로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공간을 드레스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공간 구성은 장과 침대를 설치를 했을 경우에 장 깊이 60cm에 침대 길이가 2.1m, 남는 공간이 1.1m니까 이 통로로서는 일단 좁은 공간은 아니고요. 문 사이즈가 1m 정도 문이 된다라고 보고 남는 공간이 깊이 자체가 3.4니까 2.4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킹 오브 킹 1.8m짜리에 프레임까지 다 해서 2m라고 보더라도 이쪽 통로가 40cm가 남기 때문에 발코니를 이용해서 빨래를 널고 하는 데는 3.8에 3.4m라는 공간은 확실히 여유가 있어 보인다. 침실 2번은 전면 3.0에 깊이 3.2m고요. 공간 구성 보시면 이쪽에 60cm짜리 장을 설치하더라도 남는 공간이 2.6m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렇게 머리를 창가 방향으로 침대를 설치하더라도 이쪽에 남는 공간이 50cm, 장을 이용하는 데는 충분한 공간이고요. 그랬을 때 이쪽에 책상까지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침실 3번도 전면 2.8에 깊이 3.2m고요. 일단은 이쪽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가변형으로 되어 있어서 거실과 함께 이렇게 터서 넓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넓은 거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쓰셔도 되고 확장을 안 한다고 봤을 때 2.8에 3.2m라는 공간은 일단 3.2m가 아까 침실 2처럼 장 설치하고 침대까지 설치할 수 있는 규격이기 때문에 퀸 사이즈 침대 1.5m짜리를 사용한다라고 하더라도 남는 공간이 1.3m니까 책상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2.8에 3.2도 충분하다. 알파룸 공간은 전면 3.0에 깊이 2.5m로 되어 있고 일단 알파룸 자체는 이 문이 양쪽으로 열리기 때문에 이만큼의 공간은 거의 사용은 못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 문이 90cm라고 보고 남는 공간이 1.6m다. 그래서 알파룸에서 실제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3m에 1.6m 정도 되니까요.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서재이거나 아니면 드레스룸으로 사용하는 게 현실적일 수 있겠다. 주방은 길이 3.8m로 되어서 3.8m 정도는 여유 있는 건 아니지만 크게 부족함은 없는 규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탁을 이렇게 길게 놓고 사용하더라도 크게 지장은 없어 보인다. 팬트리 규격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여기를 식당 식자재 공간으로 이용한다고 했을 때 84E에서는 계절짐 놓을 만한 공간이 이 현관에 있는 팬트리밖에 없다. 그래서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현재 수납이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다 라고 보여지고요. 다용도실은 동일하게 세탁기와 건조기 나란히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규격 정도는 되어 보이고요. 거실은 전면 4.5에 깊이 3.35 정도 되고요. 84가 전면 4.5 정도면 대부분의 건설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면 폭이기 때문에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냥 적정한 규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84B는 103동의 3호 라인과 104동의 3호 라인에 위치한 평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03동 3호 라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전면이 넓게 열려 있고 일부러 바다 조망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알파룸과 침실 공간조차도 3면형 발코니로 계획을 해서 이 바다 조망에 대해서 뭔가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104동의 3호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쪽에 어떤 부지가 들어오던 간에 104동 3호 라인까지도 조망이 넓게 확보가 될 것이다. 단위 세대 보시면 84A보다도 일단 전면 폭은
1m 더 큰 3.9m고요. 전면 3.9에 깊이 3.4이기 때문에 장을 구성하더라도 좀 넉넉해 보이지만 이쪽에 이 정도 드레스룸 공간이면은 사실상 적은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84B 같은 경우는 벽면에 침대를 붙이고 여유롭게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옷이 많아서 장을 굳이 설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3.9에 3.4m라는 공간은 장 60cm짜리 설치하고도 이쪽에 침대 놓고 침대 깊이가 2.1m니까 남는 공간이 1.2m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 구성하고도 발코니에 빨래를 넣는데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다. 침실 2번은 전면 3.0에 깊이 3.2로 되어 있고 전면 3.0에 깊이 3.2면 이쪽에 장 구성하고 이쪽에 침대 세로로 놓고 이쪽에 책상까지 놓고 아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규격은 충분하다. 침실 3번도 가변형으로 되어 있지만 거실 가변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 침실 2와 동일한 3.0에 3.2m 공간이기 때문에 60cm짜리 장 설치하고 이쪽에 침대 2.1m짜리 설치하고 남는 공간이 50cm 장 문 열고 사용하는 데는 부족함 없는 공간이고 이쪽에 책상까지 논다라고 했을 때 방 구성에 있어서 크게 불편함이 없다. 알파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다 조망이 가능한 위치에 창문이 놓여 있고요. 그래서 뭐 어차피 드레스룸도 있기 때문에 이쪽 알파룸 공간은 깊이도 2.8m니까 아이들 방으로 사용하려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취미실이나 서재로 사용할 수도 있는 공간이다. 깊이가 2.8m니까 침대를 이렇게 2.1m짜리 놓더라도 남는 공간이 70cm 이기 때문에 뭐 옷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책상을 놓고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여기를 서재로 사용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 공간이 좀 더 여유롭고 아름답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주방은 기역자로 되어 있고 길이 자체는 4.2m로 적지 않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동일하게 이쪽에도 팬트리 공간으로 조그맣게 구성되어 있고 키 큰 장이 같이 놔져 있다.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설치하고 나서 이쪽에 남는 키 큰 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고요. 일단 주방 길이 자체의 길이가 있기 때문에 이쪽도 식탁을 평행하게 놓고 6인용 식탁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규격으로 보여지고요. 사용도실은 세탁기와 건조기 나란히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규격 정도는 된다. 거실은 A타입과 동일하게 4.5에 깊이 3.35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면 길이 4.5, 전면 폭이 4.5라는 거는 대부분의 건설사에서 84 타입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면 폭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84C 같은 경우는 104동, 105동 6호 라인에 위치해 있고요. 104동 6호 라인 같은 경우는 확실히 바다 조망이 가능한 타입이다 라고 보여지고 105동 같은 경우는 이 직선으로만 봤을 때는 단지 내 조경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보통은 뭐 이쪽이 알파룸이라고 하더라도 아트홀 자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안방 자리에 아트홀 자리가 보통은 들어가기 때문에 소파가 이쪽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배치도상에 소파 길이가 이쪽이기 때문에 소파에서 바라보는 각도 기준으로는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서 바다 조망이 가능한 위치에 84C 105동도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단위세대 보시면 동일하게 침실 1번이 전면 3.9에 깊이 3.4로 되어 있고 84C조차도 드레스룸 공간이 이 정도 공간이면 적지 않기 때문에 침실 1번은 온전히 침대를 놓고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렇다 하더라도 3.9에 3.4m 공간은 이쪽에 장 설치하고 침대를 놓고 사용하는데 부족함은 없는 공간이지만 84C 타입의 경우에는 이쪽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쪽에 장을 설치하고 침대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공간 구성이 깔끔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온전히 드레스룸만 사용을 하고 침실은 침대만 놓고 이용을 하는 게 같은 방을 사용하더라도 좀 더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침실 2번은 전면 3.0에 깊이 3.2 되어 있고 3.0에 3.2는 똑같이 이쪽에 60cm짜리 장 설치하고 2.1m짜리 침대 설치하고
그래도 남는 공간이 50cm이기 때문에 장 이용하는데 크게 부족함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쪽에 남는 공간에 책상까지 설치 가능하게 온전히 아이들 방으로 줄 수 있다. 침실 3번도 동일한 3.0에 깊이 3.2니까 방금 설명드린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파룸 같은 경우는 지금 84C 같은 경우가 깊이는 제일 깊지만 전면 길이가 2.1m짜리이기 때문에 방에 대한 기능보다는 수납이나 이런 정도의 기능밖에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 84C에 해당하는 알파룸의 경우에는 이도저도 아닐 것 같으면 차라리 확장을 해서 거실을 넓게 사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그렇게 봤을 때 주방 길이는 3.85 정도 되고요. 3.85면 많이 크지도 않고 요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크게 문제는 없는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팬트리 공간은 84A랑 B랑 비교했을 때 일단 있다 없더라고 봤을 때는 있기는 하지만 조금은 작아 보인다. 그리고 동일하게 냉장고, 김치 냉장고 설치하고 일부 키 큰 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은 남아 보인다. 다용도실도 동일하게 세탁기와 건조기 나란히 놓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규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실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알파룸 전면 길이 자체가 애매하게 2.1m로 되어 있으니까 84C의 경우에는 방으로 사용하기보다도 오히려 확장 터가지고 넓게 사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워낙 평면 자체가 되게 단순하게 나오고 배치도에서의 이 조망 자체가 너무 좋아서 사실 이게 더 좋습니다, 저게 더 좋습니다 라고 설명드릴 부분들은 없었고요. 84 타입의 경우에는 일부 세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바다 조망이 가능하니까 시흥 MTV에 대해서 입지상으로 크게 거부감 없으신 분들은 일단 조망과 초중고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에 누릴 수 있는 단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전체 알림 설정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단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